비가 오다가 개이다가 계속 연속되는 반복되는 날씨, 그 하늘의 구름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나네. 금방 비가 와서 우산을 들고 왔는데 또 햇살이 쨍하고 구름 사이로 드러나서 빛을 비추어주네요. 사이판에 갔더니 매일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다행히 거의 비가 밤 사이에 오고 낮에는 햇살을 쪄주고, 그러니까 그 사이판에 있는 그 과일들이 그냥 가만히 놀아도 뭐 과일의 주렁주렁 좋은 뭐 망고 뭐 등등 이런 종류들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것을 아예 재배하는 식으로 조금 눈을 뜬 사람은 뭐 10,000평, 20,000평 이런 넓은 땅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많은, 거기에는 또 논이도 있고 또 다양한 것들을 그렇게 재배해서 마트에 납품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지금 사이판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어떤 그 정책적인 것이 있었겠다 싶지만은 그 일본인들이 거의 다 나가고 중국인들이 오랜 노무자로 들어와 있다가 이제 후 세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정착되고 또 미국 시민까지도 주니까 이제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기존 있는 한국인들이라든가 또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아마 비자가 갱신이 또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던가 보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오래 있을 비자도 안 되는데 여기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상황도 있고 해서 철수하게 된 것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사이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서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이 차량을 이렇게 판매소에 넘겨주거나 뭐 위탁했거나 했겠죠.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이면 엄청 깨끗하고 좋은 고급차를 탈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정도로 사이판에. 그런데 거기서 한 학교가 훈련장, 국제학교로서의 훈련장으로 만들어서 26년 동안 그렇게 경영을 했던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중국인이신데, 이제 목사님으로 또 부부가 다 이제 학위를 다 받으시고, 그래서 경영을 해서 아주 잘 경영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또 메시지를 볼 때 또 사랑과 또 덕을 세우고 형제 우애, 아가페 사랑, 이런 덕목들을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실제 그 부부가 살아왔던 과정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사랑이, 또 제가 갔을 때도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할 정도로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국제화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외부 손님들에 대해서 또 환영을 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도 사업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떻든 그것이 체질화되어서 참 좋은, 지금 현대인들이 국제화 시대에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을 배우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또 중국어, 영어를 거기서는 뭐 당연히 사용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또 예배, 그러니까 이제 첩불 시간 같은데도 영어 또 중국어 통역 이렇게까지 다 같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이판의 바닷가를 보다가 지금 이 제주도 앞바다를 보는데 뭐 바다가 다른 게 있나요? 그러나 지역마다 우리 제주도는 여기 검은 돌들이 많다면 여기는 좀 하얀 어떤 채색된 이런 돌들과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와이에서의 해변을 봤을 때는 아주 모래색들이
하얗게 드러나는 것이 있고 아주 푸른색으로 영롱하고 아마 태평양에 오염되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 탓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이 지역마다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차는 한국에서 하와이는 한 4-5시간 되고 그리고 사이판은 1시간 정도니까 갈 때는 1시간 손해보는 느낌, 또 돌아오면 1시간 또 이익을 보는 또 느낌이라 할까, 시차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아침에 오면서 내면 소통의 내용 중에서 의식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내용을 간단하게 들으면서 이 의식이라는 김주환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 의식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생각의 촉감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감각 기능들이 머리에서 뇌에서 다 편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치성을 갖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촉각했던 그 시참하고 눈으로 시각으로 보는 거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시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내가 편집을 한다. 참 그런 오묘한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갔을 때 이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것이 뭐 좋은 어떤 비즈니스 그런 자리 같은 것이 있다면 같이 누워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 분위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렴한 저가 항공을 할 때는 쪼그리고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좀 적으니까 덜이는 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곤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도 갈 때는 다행히 새벽 2시, 3시에 떨어져 예하고 한 서너 시간은 푹 깊은 잠을 자고 숙면을 취하고 나오니까 일을 하기가 좋았는데, 돌아올 때는 아주 미리 저녁에 좀 잠을 자고 새벽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녁 늦게까지 그냥 눈 뜬 눈으로 지새우다 보니까 또 비행기 기내 안에서도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렇게 하니까 하루 이틀 동안 좀 멍한 어떤 느낌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 몸은 누적이 되어져서 수면 부채가 생기는 거죠. 수면 부채가 생기면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것이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참 창조주께서 우리 뇌의 기능을 하루하루 씻고 청소하는 그런 기간을 숙면을 통해서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될 수 있으면 10시, 11시 잠을 자면은 새벽 2, 3시 이전에 푹 깊은 잠을 잘 때, 그때가 호르몬 기능이 아주 최상급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책들이 많죠. 물론 또 어느 시간이 된지 그것을 뭐 안면 보호대라든가 뭐 또 이런 이렇게 해서 차각막을 해서 낮에도 그렇게 잠이 된다는 또 이런 김주환 교수님도 그런 또 주장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12시 전으로 해서 새벽 2시 전으로 해서 푹 잘 때 멜라토닌이 풍성하게 나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수면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체가 생겨버리면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주 바쁜 일에 경찰관들이 참 잠을 못 자고 오래 근무하다 보면 이렇게 참 수면 부채 때문에 사망을 하는 경우가, 또 여러 가지 또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잠을 못 자서 그렇게 치명타를 입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부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갚아야 된다. 그래서 잠을 몰아서라도 주말에서라도 푹 잠을 잘 수 있는 부채를 청산해야 되지, 우리가 빚을 갖고는 늘 시달리고 힘들어서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건강에도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마음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마음 치유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 치유에 대해서 너무 영양 이런 컨셉도 알면서 이제는 많이 이제 알 만큼 알아졌는데, 사실상 암이 걸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7, 8, 90% 뭐가 거의 스트레스 문제로 암. 그래서 어떤 또 유튜버는 보면은 이것만 해결하면 암은 해결된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더니 보니까 스트레스 해결하면, 그래서 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 암은 도망을 가버린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제가 기도원 사역이라든가 수양원 사역 같은 데서 보면은 늘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이 강단의 메시지와 자기의 생각이 빨리 채널에 맞아서 수용이 되면은 참 감격하기도 하고 느낌과 감각이 좋은 어떤 속에서 치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뭔가가 자기의 세뇌된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그 강단 메시지하고 틀릴 수가 있잖아요. 강단 메시지가 틀리면 계속 부딪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원이나 수영원에 가서도 치료 효과를 잘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이제까지의 디톡스 방법으로 수영원, 기도원 같은 데는 금식, 단식을 주로 하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천연자연에 재배한 것들로 영양을 채워서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발달이 되어져서 단식에 꼼짝하지 않고도 강한 섬유질을 식이섬유를 통해서 그런 효과로 장 청소, 또 혈청, 피 청소까지도 되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 디톡스 또 다이어트까지 효과를 보면서 또 영양은 또 컨셉을 해서, 그래서 물을 제대로 마시고 운동을 참 제대로 하고, 그리고 장 청소, 피 청소를 하고, 우리 몸에 원래 창조주가 만드실 때 흙으로 빚을 때 그 원소들이 우리 몸에 부족할 수 있고, 중현대 시절에는 여러 가지 비료, 화학 비료로 재배한 것들을 많이 먹고, 또 가공식품을 먹다가 보면은 조미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조된 이제 어떤 가짜에 우리 인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가짜라고 볼 때, 그런 우리 인체에 실제적으로 맞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양들이 또 이런 또 가공된 식품 안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많이 장을 더럽히고 또 장의 미생물의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피를 더럽힐 수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염증 수치를 올릴 수밖에 없죠. 염증 수치는 어디에서 많이 올라가나, 카놀라, 콩, 옥수수유 뭐 이런 것들, 오메가6가 많은 이런 것들은 염증 수치를 많이 올리는데 사람 대부분 모르고 그냥 어떤 집에서 덴푸라라고 하나요? 이렇게 부침개 이런 게 먹을 때 좋은 맛있게는 먹지만, 그것이 과량이 되어지면 그것은 염증 수치를 높이게 되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비만에 이르는 거죠.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그 영양소를 계속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인슐린이 일을 못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그것들이 영양이 아무데나 팽개치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 비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군더더기 살이 되어지는 거지. 이 군더더기 살이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고 만성 피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수면 장애도 올 수 있고 다양한 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요요가 있는 다이어트, 무조건 살을 빼고 무조건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균형이 있는 기초 영양을 통해서 여성들은 또 가임 부위 때는 철분 성분이라든가 다양한 엽산 성분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좀 제대로 있는 것을 섭취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갱년기 때는 또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또 부분들의 영양이 소실되는 부분들을 다시 짚어서 그런 갱년기에 필요한 영양이 필요할 것이고, 또 남성들은 또 테스토스테론 또 이런 영양들을 이제 결핍되어질 때 채워줌으로써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남성의 호르몬을 채워주는 이 영양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이 그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혈액이 탁해지고 몸에 독소가 쌓이고 이렇게 하니까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디톡스를 통해서 독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쌓여졌던 불량 염증 수치를 낮추고 이렇게 하면 자연히 그것은 치유가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건데, 현대의학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현대의학은 그냥 비대증 있으면 간단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잘라내면 됩니다. 뭐 여성들은 뭐 자궁 건종이다 이런 것도 다 독소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간단하게 잘라내면 됩니다. 그럼 잘라내면 몸 전체가 깨끗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의학적인 어떤 치료의 방법이더라 하는 것을 저도 보았고, 저도 위장병 약을 뭐 30몇 달 먹으면서 위 내시경을 해보면 깨끗할 때는 깨끗해요. 그럼 얼마 지나면 또 어때요? 또 재발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나중에는 더 기력이 쇠해지고 여러 가지 콩팥 기능도 약해지고 머리털 기능도 계속해서 열이 치올라서 그런가 머리털이 지금 다 빠져버린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되어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이런 영양을 채워줘서 빨리 머리털이 새로 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머리에 머리털 세포들이 또 망가지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할 때, 그래서 30대, 20대, 30대부터 잘 관리하면서 80, 90, 건강 또 100세 이상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누린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오늘 이 바닷가에서 생각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보았습니다.